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고 나면 조금 어지러움을 느낀 적이 있나요? 아마도 당신은 더부룩하고 현기증이 나고 심지어 약간 메스꺼움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수분을 공급할 때 자신도 모르게 간단한 실수를 저지르는데 이로 인해 기분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모두는 수분 공급이 활력을 느끼는데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아침에 물을 마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 5가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30대나 40대에 효과가 있었던 것이 60대나 그 이후에는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변하고 수분 섭취 습관도 그에 맞춰 진화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올바른 방법으로 수분을 공급하고 너무 흔한 실수를 피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더 부드럽게 만들고 좀 더 에너지 있고 명확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간단하지만 영향력 있는 변화를 공유하겠습니다. 물의 온도나 마시는 방법에 관계없이 이러한 작은 조정만으로도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를 높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몸을 관리하고 싶다면 주변에 머무르십시오. 아침 수분 섭취 루틴이 일상의 웰빙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나면 놀랄 수도 있습니다. 쉽지만 효과적인 팁을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알림벨을 활성화해 주시고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귀하의 지원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제가 귀중한 교훈을 계속해서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영초이라고 댓글을 달아 제가 어떻게 개선하고 더 나은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제 시작해보자. 집 근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물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한 찬물을 한 모금 마셨을 때 배가 불편하게 뒤틀리거나 가슴에 오한이 흐르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곧 어지러움증이나 두통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것을 단지 지나가는 순간이거나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당신이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공복에,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얼음물은 신체에 충격을 주며 신체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잠을 자면 우리 몸은 조용하고 회복적인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세상의 혼란 속에서 잠시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기관은 느려지고 소화 시스템은 휴식을 취하며 혈관은 자연스럽게 약간 수축됩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룻밤 사이에 자신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아침이 오면 우리는 따뜻함이나 차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 대신 찬물 한 잔으로 몸을 세게 때립니다. 아직 예열 중인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이는 몸이 완전히 깨어나기도 전에 충격을 주어 배 근육이 수축되고 혈관이 더욱 좁아지고 몸이 과도하게 구동되는 것과 같습니다. 노인의 경우 우리 몸이 더 이상 그런 종류의 충격으로부터 빨리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는 훨씬 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는 차가운 물이 활력을 준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빠른 깨우기 신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혈액순환이 더욱 예민해집니다. 우리 몸은 예전처럼 극단적인 상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때 상쾌했던 얼음처럼 차가운 물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분을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이 본질적으로 몸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온도야. 하루 중 몸이 편안하고 느린 수면 속도에서 아직 적응 중일 때 찬물은 신체 시스템에 너무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처럼 매일 아침 얼음물을 마시면서 자신도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앨런 호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앨런 호어는 76세인데 여전히 예리하고 차가운 음료를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목을 가다듬고 하루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손이 차갑고 배가 아프고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소화가 부진했고 아침 시간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의사가 상온의 물로 바꾸라고 권하고 나서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앨런 호어의 아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위경련이나 차가운 손이 없습니다. 그녀는 더 균형이 잡히고 더 편안해졌으며 소화가 더 이상 부진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빼내거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등 작고 간단한 변화였지만 그녀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력한 알림입니다. 과거에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영원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 몸은 더 부드러워질 자격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수십 년의 삶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에 대해 좀 더 온화하고 사려 깊은 접근 방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침에 얼음처럼 차가운 유리잔에 먼저 손을 뻗는 습관이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상온의 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며칠 동안 시도해보고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세요. 아침이 얼마나 더 편안하고 평화롭게 느껴질 수 있는지 놀라실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그 온화함을 얻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고 싶은 유혹은 현실입니다. 당신은 바짝 말랐고 당신의 입은 사하라 사막처럼 느껴지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그것을 뒤로 두드리는 것만으로 만족감을 느낍니다. 거의 작은 승리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이제 끝내자. 그렇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술을 마시면 특히 잠에서 깬 직후에는 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깨닫지도 못한 채 전체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아침에 처음 눈을 떴을 때 몸은 여전히 편안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점차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혈압은 새로운 날에 적응하고 있으며 위장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의 몸이 몇 시간의 휴식을 취한 후에도 여전히 몸을 쭉 뻗고 하품을 하며 그 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단번에 물 한 잔을 다 마셔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물의 쇄도는 시스템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유입으로 인해 위가 너무 빨리 확장되어 팽만감, 메스꺼움, 현기증 또는 심지어 가슴에 이상한 떨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물만 마셨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물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얼마나 빨리 마시는가입니다. 사실
물을 너무 빨리 마시면 몸이 적응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체액을 처리하도록 만들어진 신장은 갑작스러운 체액 유입을 처리하기 위해 과도하게 작동합니다. 매우 섬세한 전해질 균형이 동기화되지 않고 전체 시스템을 망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가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더 민감한 경향이 있는 노인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루 종일 불균형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 가정을 이끄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72세에 은퇴한 코치인 올터는 일어나서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물 한 병을 통째로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건강하고 규율이 있고 기분이 좋을 수 있는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아침에는 갑자기 현기증이 나고 어지러움을 느꼈고 그것이 그에게 잘 맞지 않았습니다. 매번 그런 일은 아니었지만 그를 걱정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의사와 이야기를 나눈 후 그들은 그것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의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물을 섭취하는 속도와 양이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그 모든 액체의 갑작스러운 충격에 한꺼번에 적응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결책. 그가 물을 마시는 방식의 간단한 변화. 그는 한 번에 다 마시지 않고 15에서 20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현기증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아침은 더욱 평화롭게 느껴졌다. 그의 에너지는 더욱 꾸준했고 그의 하루는 전반적으로 더 좋아졌습니다. 무거운 약물이나 복잡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물 섭취량에 접근하는 방식이 약간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따뜻한 방에 밤새 방치해둔 플라스틱 병에 물을 마시면 신체에 원하지 않는 해로운 화학 물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물론 특히 물이 맑고 신선해 보일 때 무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라스틱 병은 겉보기에는 순진해 보이지만 물속에 가만히 있는 동안 유해한 물질을 물속으로 침출할 수 있습니다. 표면에 물이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화학물질이 위험입니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오래되거나 품질이 낮은 플라스틱 병에서 흔히 발견되는 비폐입니다. 병에 비페이 풀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아직 안도의 한숨을 쉬지 마십시오. 많은 플라스틱에는 비페이와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유사한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신체의 천연 호르몬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당신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 건강을 생각할 때 내가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내 호르몬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이미 더 민감해지고 호르몬 균형도 더욱 약해집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갑상선 문제를 다루고 있거나 혈압을 관리하고 있거나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 화학 물질이 소량이라도 시스템에 몰래 들어오면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신체의 능력에 렌치를 던질 수 있습니다. 효과를 즉시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화학 물질이 축적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미묘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항상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할 수도 있고 비정상적으로 기분이 나빠지거나 부풀어 오르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라고 궁금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답은 바로 당신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스텔리라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텔리는 78세이며 항상 물을 많이 마시는데 부지런합니다. 수년 동안 그는 플라스틱 병에 수돗물을 채워 침대 옆에 두고 밤새도록 마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는 모든 일을 올바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강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빈번한 두통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화력이 떨어져서 아무리 잠을 자도 늘 피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삶에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식단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는 의사에게 가서 검사를 받았지만 아무런 놀라운 사실도 발견하지 못했고 스텔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가 영양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야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범인은 플라스틱 병이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채워서 재사용하고 따뜻한 등불 옆에 앉아있는 그 병이 그의 불편함의 원인이었다. 플라스틱은 계속해서 그의 물에 화학 물질을 침출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몸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했습니다. 스텔리는 유리병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같은 병을 계속해서 채우는 대신 매일 아침 신선한 물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불과 몇 주 만에 그의 두통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에너지가 돌아오기 시작했고 몇 달 전보다 더 자신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플라스틱 병 한 모금이 건강을 해칠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매일, 매주, 매달 플라스틱 병으로 물을 마시면 그 작은 양의 화학 물질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효과가 즉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신체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간, 신장, 호르몬 등 모두 이러한 화학물질이 부담을 견뎌야 합니다. 노인의 경우 신체에 가해지는 모든 추가 스트레스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의 침실 탁자 위에 플라스틱 병이 놓여 있다면 작지만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스틸 병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매일 아침 신선하게 리필하세요. 아주 단순한 습관 변화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를 믿으세요. 이는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 교활한 화학 물질로 인해 몸이 짓눌리지 않을 때 몸이 얼마나 좋아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쉬운 전환이지만 좀 더 평화롭고 활력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 아닌가? 기분이 좋고 활력이 넘치고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돌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일상적인 아침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상태로 침대에서 굴러나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약을 먹고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옳은 일인 것 같지 않나요? 거의 자동입니다. 결국 의사는 아마도 약을 물과 함께 복용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단순한, 논리적, 심지어
그러나 종종 간과되고 거의 지적되지 않는 것은 물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음식이 방정식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그 사소하고 사소해 보이는 세부사항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놓치기 쉽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특히 약을 복용한 직후 공복에 물을 너무 빨리 마시면 다양한 불쾌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당신을 놀라게 할 메스꺼움의 파도를 느끼거나 배가 터질 것 같은 팽만감을 느끼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때로는 속쓰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문제는 물뿐만 아니라 타이밍과 공복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벽이 자극을 받아 약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가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는 미묘하지만 강력한 혼란입니다. 반면에 방금 아침을 많이 먹고 약을 큰 컵의 물로 씻어내면 특히 공복에 복용하도록 고안된 약물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이밍은 우리가 흔히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화 시스템은 탄력적으로 보이지만 섬세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취약합니다. 아침에도 여전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호르몬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산도 수준이 변동합니다. 그리고 한 줌의 알약을 넣은 후 과도한 양의 물을 넣는 것은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감당하도록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몸은 잠깐만요. 난 그럴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비명을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불편함이 시작됩니다. 마가렛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그녀는 80세이고 수년 동안 같은 일과를 따라왔습니다. 갑상선 약을 터뜨리고 큰 컵에 물을 마시고 잠시 기다렸다가 아침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메스꺼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약은 없습니다. 새로운 음식은 없습니다. 그녀의 혈액 검사는 완벽하게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메스꺼움은 계속됐다. 말이 안 됐어요. 마침내 그녀의 의사는 그녀의 물 섭취량에 대해 물었고 그제서야 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약을 복용한 직후에 물을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위장이 따라가지 못해서 모든 불편함을 야기했습니다.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겪은 후 마어거리트의 아침은 변했습니다. 그녀는 큰 잔의 물을 마시는 대신 약을 삼킬 만큼만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45분을 기다렸고 그 순간 메스꺼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후속 혈액 검사에서는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급격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간단한 조정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약의 효과가 더 좋아졌고 아침 시간이 더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서 무엇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약을 복용한 후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아침에 메스꺼움, 안개가 낀 느낌, 불편함을 느낀다면 단순히 약을 먹거나 나이를 탓하지 마세요. 복용하는 방식, 특히 물을 마시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에는 한 모금씩 마시고 식사 시간에 간격을 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을 복용한 직후에 배에 물을 너무 많이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때로는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상을 좀 더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기분을 개선하고
하루를 평화롭고 스트레스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건강은 소중하며 이러한 간단한 일상 습관에 대해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불편함이나 좌절감에 시달리지 않는 기분 좋은 느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약간의 조정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